호주 유학 가고 싶은데 돈 얼마나 들까요? 학비랑 집세만 딱 계산해서 오면 현지 도착하자마자 통장 잔고 보고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낭비를 해서가 아니라 호주 유학생이라면 돈을 그렇게밖에 쓸 수 없는 구조 때문인데요. 호주 생활 11년차, 호주 물리치료사로 5년째 일하고 있는 셀리가 오늘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궁금해하실 학비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학비는 학교와 전공에 따라 차이가 꽤 큽니다. 그래서 학비는 반드시 대학교 공식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커뮤니티 글이나 예전에 올라와 있는 네이버 글을 보고 막상 유학원에 상담하러 가서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꽤 봤어요. 오늘은 물리치료학과 학사 4년 과정을 기준으로 예시를 몇 개 들어봐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뉴카슬 대학교 2027년 기준 1년에 약 46,300불 정도입니다. 하나 기준 4,7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여기는 영주권을 준비할 때 지역 점수 5점을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두 번째는 웨스턴 시드니 대학교 2026년 기준 37,758불입니다. 하나로 약 3,800만 원이 넘겠네요. 세 번째는 사우던 퀸즐랜드 대학교인데요. 2027년 기준 약 34,280불입니다. 보시다시피 학교마다 금액이 다 다르죠?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에 최신 데이터를 확인하는 게 예산 설계의 첫걸음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학비는 매년 인상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시드니 대학교를 기준으로 매년마다 약 1,500불에서 2,000불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입학 첫해 금액만 보고 4년이면 이 정도 하겠네? 라고 단순히 생각하면 예산이 꼬입니다. 그래서 전자책에는 연도별 인상률을 적용한 학사 기준 4년 예산표를 적어 놓았습니다.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 보면 정말 체감이 다릅니다. 여기서 물론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장학금이죠. 저도 처음 학교를 등록할 때 유학원을 통해서 몇천 불 정도 학비 절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전체 학비의 20%에서 30% 정도 또는 성적 장학금이 있으니 꼭 이 점을 유학원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학생 보험도 빠질 수 없죠. 저는 처음에 비교도 안 해보고 그냥 유학원이 들어준 대로 그 보험을 그대로 갖고 왔는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NIB 기준 4년 보험 비용이 약 3,200달러더라고요. 하나 기준 330만 원 정도. 저도 2021년 마지막 학생 비자를 6개월 연장했을 때 NIB를 가장 저렴해서 선택을 했는데 그 당시 6개월 보험 비용이 204달러였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내야 하는 짜잘한 비용들도 있습니다. 학생 서비스 비용은 제가 시드니 대학교를 다녔던 기준으로는 한 학기당 150달러 정도를 했습니다. 물리치료학과 학생이라면 교재는 물론이고 실습복 38.5달러, 그리고 CPR 코스가 연간 50달러, 그리고 실습을 갈 때 해야 하는 예방접종 비용까지 대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호주에서는 특히나 저희가 졸업식을 할 때 졸업식 가운 입는 것까지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들을 꼭 예산에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험 비용, 학비 인상률, 그리고 추가 지출까지 총 계산해서 하지 않으면 실제 총 예산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유지비 그리고 예비비를 별도로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예산 구조도 제가 전자책에 따로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학비 다음으로 가장 체감이 큰 비용이 바로 숙소입니다. 호주 유학생들은 보통 세 가지에서 고르는 것 같은데요. 기숙사, 쉐어하우스, 그리고 렌트. 먼저 기숙사는 학교와 가깝고 정착할 때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드니 기준으로 주에 최소 500에서 700불이 나갑니다. 생각보다 꽤 비싸죠. 그래서 많은 유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게 쉐어하우스인데요. 쉐어하우스는 물론 역과의 거리, 방 형태, 방 크기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쉐어하우스는 전기, 가스, 인터넷 요금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2026년 기준 아직도 외곽은 독방이 150불 때도 있고 제 친구는 현재 리드컵 역에서 약 15분 정도 떨어진 하우스에 독방에 살고 있는데 일주일에 약 250불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세컨룸을 기준으로 350불 정도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꼭
아셔야 되는 건 처음 입주를 할 때는 2주치 렌트 보증금과 2주치를 선불 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체감상으로는 한 달치 숙소 비용을 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마지막은 렌트인데요. 저도 처음에 호주에 와서 2015년 말부터 1년 동안은 쉐어하우스에서 지냈고요. 그 이후에 2017년부터는 친구들과 함께 리드컴에 있는 투베드 아파트를 렌트를 해서 지냈습니다. 사실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렌트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편하기도 하고 사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지내야 하는 만큼 라이프 스타일이나 금전적인 부분은 미리 충분히 이야기를 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생활의 시작인데요. 바로 생활비입니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2주 전에 남편이랑 저희 가정 고정비를 계산을 해봤는데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 요즘에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 이게 진짜 과장이 아니라 진짜더라고요. 생활비는 물론 개인 생활 방식에 따라 차이가 크겠지만 크게는 식비, 외식비, 교통비, 휴대폰 요금, 그리고 여가활동비가 있습니다. 먼저 식비부터 말씀을 해볼까요? 식비는 아끼면 주에 100불 정도, 보통은 150불에서 200불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식비는 싸면 15에서 20불인데 요즘에는 보통 30불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번 주에 친구랑 리드컴에서 안주에다가 맥주 한 잔씩 했는데 각각 60불을 냈거든요. 그리고 교통비는 여유롭게 주에 50불 정도를 잡아두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의 경우는 여러 가지 플랜이 있겠지만 저는 한 달에 30불 정도여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럴스 모바일 30달러 신플랜을 쓰고 있는데 이걸 쓰면 좋은 점이 한 달에 한 번 우럴스에서 장을 볼 때 10%의 할인 쿠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은근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호주에 처음에 오게 되면 사실 숙소를 구하기 전까지는 외식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처음에는 샴푸나 린스 같은 생활용품도 사야 되고 뭐 조금조금한 가구들도 사야 되다 보면 첫 몇 달은 내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10%는 더 쉽게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헬스장, 필라테스, 뭐 테니스 치는 거, 배드민턴 치는 이런 여가 비용까지 더해지는데요. 저랑 남편은 다른 헬스장을 다니는데 남편이 가는 헬스장은 주에 25불 정도 하고 제가 가는 헬스장은 주에 18불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종종 그룹 클래스를 가는 편인데 그게 한 번 갈 때마다 보통 30불에서 35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눈에 보이는 비용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고민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광고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봉 1억이 진짜 가능할까? 2026년 영주권 전망이 진짜 괜찮을까? 결국 호주 유학이 이 큰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선택인가? 하는 질문들 말이죠. 사실 학비 숫자는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한테 진짜 필요한 건 나열된 정보가 아니라 이게 맞나? 하는 결정 기준일 겁니다. 진짜 내 시간과 돈, 내 인생을 걸어도 될 만한 선택인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말이죠. 저는 이 기준이 없어서 꽤 많이 돌아갔는데요.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이 딱 책 한 권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초봉에서 연봉 1억까지의 실제 타임라인, 졸업 1년 전이 왜 영주권의 승부처인지, 유학부터 취업, 영주권까지 각 단계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제 11년의 경험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특히 이 내용은 제 경험만으로 만든 거는 아닙니다. 수백 명의 유학 준비생들과 현직 물리치료사들을 수없이 멘토링하면서 들었던 반복된 질문들, 이 루트가 지금도 안전할까요? 유학 전에 뭘 해야 될까요?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기업 강의, 시드니 교육 강의 경험을 포함해서 이 책에 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기록들이 증거입니다. 제 11년의 경험과 수백 명의 고민이 더해진 정리본입니다. 이미 방향이 분명하신 분들에게는 사실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큰 돈과 시간을 들이는 만큼 몇 년을 돌아가고 싶지 않고 시간과 돈을 전략적으로 쓰시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꼭 확인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현실적인 호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호주 사는 셀리였습니다. 안녕.